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삼설 프로젝트반 2주차 2차 시수비죠. 2차 시고 우리가 1차 시는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이제 우리가 주제가 문학과 3이잖아요. 그죠? 이제 문학과 3이면 이 도대체 그죠? 문학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문학 이외에 우리 보시면 그죠? 뭐 이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뒤에 학을 붙인 어떤 학문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어떤 역사적 어떤 배경이라든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학이라 해버리면 그죠? 이렇게 되죠. 자, 문학이라 해버리면은 이 문자가 보시면 그죠? 여기 한번 보시면 뭐 우리가 글자를 문자로 하죠. 그죠? 문자, 글자, 언어 뭐 이런 의미고 문에 반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무가 되는 거죠. 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인간의 행동에서 그죠? 어떤 하는 어떤 무술 이런 것들, 기교 이런 것들이고 무는 뭡니까? 어떤 글자, 언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은 뭡니까? 학이라는 것은 이제 배울 학이죠. 뭐 배운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글자를 배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글자 자체가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라든지 그죠? 문자, 글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을 배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학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허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그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록, 또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 외에 뭡니까? 예술적인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죠? 이 인간 사이에서 모든 어떤 뭡니까? 행동이나 어떤 습관, 관습, 생각들이 그죠? 이 문학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왜냐하면 이 문학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 인간이 뭡니까? 문학이라는 어떤 그 글자를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록들을 갖다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비해서, 그죠? 배우기는 배우는데, 자, 이 인간을, 그죠? 인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배우는 대상이 뭡니까? 이 자연입니다, 자연. 어떤 자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우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주 또는 뭐 만물, 이런 뭐 생태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건데, 이 배울 때 이제 어떤 걸 배웁니까? 다스림이라든지, 구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배우는, 물론, 그죠? 이 이학도, 그죠? 인간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생각하는 대상이 조금 다른 거죠. 문학은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지 어떤, 그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반영한다면, 이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이 몸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그죠? 자연, 그 인간 바깥에 뭡니까? 우주, 물론 인간도, 그죠? 포함돼서 나중에 이제 철학이라는 개념도 나오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다루는 학문을 이제 이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제 문과 이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학과 이학이라는 요 두 개의 그죠? 흐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죠? 우리가 그다음 철학이라는 개념들부터 철학. 여기 이제 철학입니다. 그죠? 철학인데 철학은 뭡니까? 당연히 철학은 문자를 이용하죠. 철학은 문자를 이용하는데 또는 뭡니까? 인간의 삶도 반영하죠. 그죠? 근데 철학은 인간을 뭡니까? 반영하고 인간의 생각이라 인간의 어떤 뭡니까? 행동이라든지 인간의 삶이라든지 이것을 반영합니다. 반영하지만은 이 생각하는 뭡니까? 안에 구체적인 것들이 그죠? 조금 다릅니다.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있죠. 이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좀 허구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허구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이야기를 부풀려서 재밌게 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문학에 반영된다면 이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문자를 사용하지만은 이 자연의 이치를 닮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은 뭡니까? 이 이야기에 가까운 거죠. 인간의 이야기나 삶의 이야기를 어떤 자연, 우주, 변하지 않는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어떤 사실들처럼 뭡니까? 이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즉 말해서 문학에서는 인간이 이 주인공이라 해버리면은 인간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어머님, 그다음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 이렇게 그죠?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대상에 대해서도 문학적인 어떤 그죠? 요소를 담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철학에서는 뭡니까? 인간을 담지만은 이 보편적 인간입니다. 보편적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되죠. 즉 말해서 철학에서는 뭡니까? 이 주인공이 없습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보편적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학은 특별한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죠. 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철학은 뭡니까? 보편적인 인간,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론들,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그죠?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철자가 알다, 밝히다, 진리, 또 보편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학과 철학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즉 철학은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죠, 그죠? 그죠?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그죠? 뭐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또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빨리 20년을 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빠진 것이 철학이죠. 문학에서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죽지만은 그 죽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인간의 삶이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삶을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문학이고 그냥 뭡니까? 모든 인간, 한 사람 개개인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뭐 이학처럼 그죠? 이렇게 좀 따분하고 그죠? 뭐 재미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좀 뭡니까? 무미건조한 이야기죠. 무미건조이지만은 뭐 틀린 이야기 아니죠. 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그죠? 주인공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뭡니까? 배우는 학문이 철학이고 그 보편적이가 아니고 그 주인공이 통해서 허구를 포함해서 그죠? 여러 가지 형태, 예술, 역사, 인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학에서 보시면 그죠? 인간의 어떤 삶을 다루는데 어떤 예술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 인간의 예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우면은 예술문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 뭡니까? 살아올 때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 있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러한 뭡니까? 관점에서 또 그 삶의 어떤 그 배움이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역사문학이라 그러고 순수 인간에 대해서 그죠?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분석한 거 있죠. 배우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 무슨 장군에 대한 삶을 밝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단지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어떤 삶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뭡니까?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죠? 인문학이랍니다. 그 위에 뭡니까? 뭐 소설, 그 다음에 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산문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죠? 종류의 어떤 문학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학적인 측면에서는 뭡니까? 이학적인 측면에서는 자연 우주, 즉 변하지 않는 성질, 또 규칙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죠. 다룰 때 이 이야기에서 뭡니까? 이 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있죠. 수라는 것은 뭡니까? 뭐를 세다, 계산하다인데 이 자연의 뭡니까? 이치, 우주의 이치를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수의 개념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뭔가 뭡니까? 자연, 우주의 규칙을 밝히려고 한 거죠. 그렇게 나오는 학문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수학이죠. 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뭡니까? 자연현상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또 그죠? 물리가 되는 거죠. 물리가 다르고 자연, 우주의 이치나 법칙, 규칙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죠? 수학, 물리, 어떤 수를 통해서 하는 것들 한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뭡니까? 수학, 물리로부터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학문들이 그죠? 공학, 그다음에 응용, 기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학, 응용, 기타 이런 것들도 뭡니까? 주로 발견을 하는 거죠, 그죠?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는 대상인데, 그죠? 존재하는 대상인데 그것들은 뭡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수라든지 그죠? 어떤 생각을 통해서 발견되는 원리가 주로 수학 물리죠. 발견되는 원리입니다. 발견되는 원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공학은 뭡니까? 이 수학 물리에서 발견되는 어떤 뭡니까? 현상을 이용해서 새로운 뭐를 그죠?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뭐 하나 만들어내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그렇지. 발견이고 여기는 공학은 뭡니까? 이 수리, 물리나 그죠? 자연성이 존재하는 어떤 그죠? 규칙의 발견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뭡니까? 발명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학 응용 이쪽에서는 그죠? 발명을 하게 되죠. 결국 뭡니까?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이치들을 그죠? 뭡니까? 그 이학적인 차원에서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그죠 모방해서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죠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의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크게 이야기로 바꾸는데 문학은 배우는 대상이 그죠 인간이고 이야기는 이제 배우는 대상이 뭡니까 자연, 우주, 만물의 이치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뭡니까 그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수가 발견되고 그죠? 이 수를 이용해서 뭡니까? 뭔가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들이 수학, 물리, 그 다음에 다양한 공학, 응용학 이런 것들이 그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죠? 기본적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죠? 이 철학에 관련해 문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게 문학 아닙니까? 그죠? 이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그죠? 이야기라든지 철학이잖아요. 그죠? 이 개념하고 문학하고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좀 한번 그죠?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던 어떤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철학자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고 또 이야기나 철학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다루게 될 문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보면, 자, 이제 예수 탄생을 우리가 이제 서기 1년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준에서, 그죠? 이걸 기준에서, 그죠? 여기 이제 서기가 되는 거죠. 서기니까, 지금이 서기 2021년, 1년 더 갔습니다. 2021년이 되는 거죠. 21년이고, 자, 그 전에 가면 이제 예수가 탄생 전에, 그죠? 요 전의 역사를, 그죠? 기원전이라 하죠. 기원전. 기원전이시고 이제 기원전은 뭡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뭡니까? 가깝고 숫자가 클수록 멉니다. 그 다음에 서기는 뭡니까? 숫자가 클수록 우리에 가깝고 작을수록 이렇게 그죠? 우리가 먼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5천년경에 보면 그죠? 문명이 하나 발전됐는데 이거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고 이집트 문명이 하나 이렇게 발전됐을 때고 그 다음에 한 3천년경 보면 그죠? 문자가 이제 최초의 사용 문자가 이 세기 문자라는 어떤 문자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들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뭡니까? 어떤 문자를 통해서 행동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그죠? 남기고자 하고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서기 2300년경에는 이제 바빌로니아 문명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서기 한 기원전 약 900년경에는 이제 그리스 문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 문명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슬로우 리딩이니까 그죠. 이런 어떤 뭡니까 문명에 대해서 그죠. 각 문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각 뭡니까 문명에 대해서 문자와 문명에 대한 그죠.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겠죠.
프로젝터.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그죠? 여러 뭡니까? 이집트 문명 또는 뭡니까? 바빌로니아 문명, 그리스 문명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뭡니까? 문자가 발견됐죠. 그 문자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프로젝트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여기 이제 1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조에서 그죠? 이쪽에 관심 있는 조들은 요 한 세네 가지들을 그죠? 각 조원들이 나눠서 조사를 해가지고 뒤에 붙여서 그죠? 발표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한번 철학자 보고 이제 그리스 문명 시대에 이제 철학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 문명하고 바벨론 문명은 있긴 있었지만은 거의 이제 아주 원시 초기적인 어떤 상태죠. 그래서 이제 문명이 조금 그래도 뭡니까 이 체계가 갖추어진 게 바로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명 때에 중요한 어떤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때 철학자를 보시면 뭡니까 탈레스였습니다. 탈레스가 이제 우리가 기원전 한 620년경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 수학하면 그죠? 어떻습니까? 정명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정명하는 수학의 이제 시초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옛날에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들이 뭐랬습니까? 이 자연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그죠?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서 뭔가 규명하고 밝히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어떤 수들이 이제 발견되죠. 수가 발견됨으로써 반대로 뭐가 이 수를 통해서 우주 인간사 모든 것들을 다 정명하고 보이고자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탈레스가 기원전 620년경에 이 철학자로서 그죠? 정명하는 수학의 시초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탈레스가 가면 이 정명을 했는데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무엇을 정명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제일 먼저 정명한 게 뭐가 있냐니까 막국지각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수학을 하면 그죠? 막국지 이각은 이 각죠. 이 막국지각이죠. 이 막국지각은 같다라는 거죠. 증명을 하고 이 막국지각을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뭡니까? 정리 네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이 지금 수학의 뭡니까? 정리 방식을 그대로 그걸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레스의 제자가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뭡니까? z의 제곱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기원전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582년 정도에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죠? 그때 생각하면 됩니까?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문자가 발견돼서 그죠?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뭡니까? 뭔가 소설적인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로 가지고 그죠? 재미를 가져갔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뭡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늘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뭐 동식물이라든지 그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거죠. 그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철학자라는 거죠. 철학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어떤 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죠? 이 땅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 한 자들이 바로 철학자고 이 철학자들이 이제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 어떤 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뭡니까? 좀 더 뭡니까? 좀 단순화됐죠.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삶 이런 허구적인 게 빼버리고 그냥 간단한 뭡니까? 1, 2, 3, 또 x, y 이런 수의 어떤 뭡니까? 규칙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복잡한 어떤 뭡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없어져 버리고 단지 사실들만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도 이제 이 세상의 이치를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발견되더라. 그죠? 수들은 보니까 자연수 이런 게 발견되고 자연수들은 이러한 규칙이 발견되더라.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나중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 세상은 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수의 규칙으로서 다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이렇게 학파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기원전 470년경에 테스 형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알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나훈아 가수가 그죠 부른 노래 있죠.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이제 요 시대에 이제 소크라테스도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그죠? 이 세상에 이제 이치를 이제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이제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이 플라톤도 어떤 뭡니까? 철학자인데 이건 이제 철학자가 조금 뭡니까? 뒤에 가면 뭐 공리주의, 이제 경험주의에서 좀 막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죠? 조금 이제 뒤에 철학과 문학의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이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죠? 그 철학자로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그 플라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0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리스 문명 때에 아주 그죠 유명한 철학자 하나, 둘, 셋, 5명입니다. 5명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4명들이 그죠 이 철학의 뭡니까 기본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뭡니까 이 그 고전 철학 있잖아요. 그죠? 고전 철학 하면 이분들의 어떤 뭡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철학자 4명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이 탈레스가 뭡니까? 이 철학자인데 도대체 수를 가지고 뭐를 보이고자 하는지 우리가 잠깐 맛을 보고 한번 또 다음 배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수학의 이제 기초가 기초입니다. 자, 증명할 수 기초인데 이 탈레스는 기원전 624년경에서 546년경에 살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탈레스가 주장한 정리 증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진리는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수가 발견돼서 이제 그죠? 어떤 수를 가지고 뭔가 이제 규칙이 나오겠죠. 이제 수학적 진리니까 이 수학적 진리를 통해서 이 우주 또 세상의 규칙을 이렇게 규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증명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즉 말로만 가지고 뭐 지구는 둥글다, 뭐 지구는 뭡니까 그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말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뭡니까 수학적인 진리는 증명되어야 한다. 그 어떤 주장은 뭡니까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리는 그 이전 진리를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입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정리라는 것이 이제 수학에 보시면 뭐 따름 정리, 보조 정리 많이 있죠. 그건 정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이전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진리를 증명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방법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탈레스의 첫 번째 한번 증명을 보겠습니다. 정리. 자, 선이 두 개 이렇게 평면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각이, 그죠? 이 A라는 이 각하고 C라는 각은 뭐가 됩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벌어짐 정도 있죠? 각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꼭지는 같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금방 뭐랬습니까? 수학적 진리는 증명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같으니까 같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뭡니까? A하고 C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막꼭지각이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막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알면 되겠지? 막꼭지각. 막꼭지각이죠. 이 막꼭지각은 같아 보이죠. 그죠? 같아 보이지만은 뭡니까? 증명을 한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이는 데서 다 아니죠. 자,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한다니까? 자, 직선이 그죠? 이것은 평평하니까 이건 180도라는 거 우리가 그 시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180도죠.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자, A 더하기 B 하면 요거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자, B 플러스 C는 이거죠. 자, B 플러스 C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18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C도 180도입니다. 그래서 A는, 자, 넘기시면 A는 뭡니까? 자, 180 빼기 B가 되고, 자, 물론, 그죠? 그 시대에서 180이라든지 AB라는 것은 안 나옵니다. 뒤에 이제 세기 문자 같은 걸 이용하고 또 로마에 되면 로마 또 문자가 또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에 의미를 제가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문자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0 A 플러스 B는 문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한 이론은 개념은 그 시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180 빼기 B가 되겠죠. 자, 여기 뭐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A는
180 빼기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뭐가 됩니까? C는 뭐가 됩니까? 180 빼기 b죠. 그러니까 오른쪽 180b하고 여기 180b하고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럼 뭐가 같습니까? A하고 C가 같다. A하고 C는 막곡지각이고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막곡지각이 같다는 건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맞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증명, 타당성을 가지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평선에 있는 그죠? 요 각이 이제 180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죠? 요 막국지각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억각의 크기는 같다입니다. 자, 억각이라는 건 뭡니까? 요 C하고 요건 평행선입니다. 이거는. 자, 이건 평행선이고. 자, 이건 평행선이죠. 이 평행선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선을 껐을 때, 요하고 AC를 뭐라 부르냐니까, 이건, 그죠? 억각이라고 그럽니다. 억각입니다. 그죠? 자, 억각을 같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뭐랬습니까? 이전의 결과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막곡지각이 같다는 거 우리가 밝혀졌죠. 그래서 막곡지각이 뭡니까? B하고 C가 막곡지각이죠. 자, B하고, 이거는 막곡지각이죠. 막곡지각 같죠. 그래서 이제 B하고 C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는 동의각인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건 또 A하고 B가 이건 동의각이죠. 그죠? 동의각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요 같은 뭡니까? 위치에 있는 각 이걸 뭡니까? 동의각이죠. 동의각은 뭡니까? 같은 거죠. 이거 평행이동이죠. 여기 평행이동하면 된다니까. 그죠? 평행이동. 각을 평행이동해서 변하는 거 아니죠. 평행이동이 뭡니까? 각은 변화가 없죠. 자, 각을 이렇게 뭡니까? 서울에 있는 각을 뭡니까? 부산에 가정돼서 각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인 건 그 동의각이니까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AB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BC고 AB니까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C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AC. 이게 바로 억각이죠. AC는 억각입니다. AC 억각은 같다라고 증명됐다는 거죠. 자, 그죠? 앞에 각을 이용해서 이 억각이 같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철학자들은 어떤 수나 어떤 그런 수리적 개념을 가지고 이치를 이제 증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근데 이 탈레스가 뭡니까? 기원전 그 400몇 년경에 이 증명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하나 있다 칩시다. 삼각형이 있으면, 자, 이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꽂습니다. 보조선. 이 보조선이죠. 자, 보조선이 있으면은, 자, 비운 게 뭐가 됩니까? A하고 뭐가, 이제 보조선이니까 이것도 뭐가 됩니까? 평행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평행선이죠. 평행선이죠. 자, 그러면 A하고 A는 억각으로서 같은 거죠. 억각이죠, 억각. 억각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C도 뭐가 억각이죠. 이것도 같은 선에서 이거 끄는 거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억각으로서 C하고 이것도 억각으로 같다. 그쵸? 자, 그러면 요 각이 이제 B니까, 그죠? 자, 요 ABC가 뭐가 됩니까? ABC를 합하면 내각의 합이 뭐가 됩니까? ABC 합하면 여기 180이죠? 그래서 ABC 뭐가 돼? A. 여기 A니까 여기 A죠. 억각으로 갖고 요 C가 되는 거죠. 요건 B니까 여기 바로 뭡니까?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C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억각의 뭡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탈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증명을 했다는 얘기죠. 자, 뭐 한 개 더 있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뭐가 됩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제 원주죠. 이 반원이 있죠. 반원의 원주 있잖아요. 원주. 요 각은 항상 90도라는 양인데 요거는 그죠? 우리 대면 수업 시간 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수업을 대면 시험 때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은 간단하게 그죠?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과연 뭐를 배우느냐? 그러니까 문학인가 한계가 뭐냐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로서 문자를 배운다.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문자는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행동에서 이제 문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문학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기록도 역사적 기록도 되겠죠. 예술적 어떤 형태도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좀 허구 있잖아요. 그죠? 허구에서 재밌는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 옆집 이야기라든지 또 뭐 다른 소문 같은 이야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소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또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그 기록들 우리가 또 그죠?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반대로 이제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문자를 사용하지만은 배우는 대상이 조금 다르죠. 이제 우주라든지 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어떤 보편 타당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죠? 이야기다. 그 이야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주차, 2차 시 수업을 마쳤고요. 우리 그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죠? 2주차, 1차 시는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1차 시 때 대면 수업 때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생각들도 한번 이야기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